이번 시간에는 분양형 호텔, 수익형 호텔 또는 분양형 호텔이라고 하죠. 이런 분양형 호텔 관련된 사례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국에 이런 분양형 호텔이 한 160개 정도 되는데요. 자주 주시는 질문들 패턴이 있고요. 또는 소송 형태도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5, 6년 전이죠.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분양형 호텔에서 구분수자들이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양 호텔은 시설 관리하고 운영 관리, 이 객실 운영 관리가 합쳐져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분리하는 게 사실은 구분수자님들의 권리 보호에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 관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관리단 선임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자문해가지고 분양 호텔마다 관리단 만들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자문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단 구성은 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운영사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도 많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게다가 또 이런 분양 호텔 같은 경우는 종전의 운영 주체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마스터키 가지고서 전체 객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고 엘리베이터를 각각 사용하고 프론트나 린넨실이나 기타 공용 부분, 로비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상당히 분쟁이 많았지만 이 코로나 기간 때는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감안하자. 이렇게 운영사가 수익을 못 내더라도 감안하자. 이런 곳이 있었고, 또 한 곳은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강원도 쪽이 많습니다. 속초나 양양, 제주도 있었죠. 또는 여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업이 잘 됐어요. 영업이 잘 되다 보니까 종전에 이 분쟁이 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격화돼 가지고 소송 가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요즘 들어가지고는 조금씩 다시 이런 분양 호텔 관련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나눌 주제는요, 운영사 그리고 운영사에다가 위탁을 해주신 분들, 이 구분수자가 다수인 경우였어요. 전체는 한 70%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고, 이런 곳에서 나머지 이 운영사의 운영에 대해 반발하시는 구분수자님들이 계셨어요. 한 30% 정도 되시는데, 이 3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 별도의 호텔 영업신고를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프런트나 린넨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수 구분 소유자 그리고 운영사 입장에서 대응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승소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실게요. 제목부터 보실게요. 일부 구분수혜들이 호텔 운영사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런 상태에서 곧바로 프론트나 린넨실 같이 쓰자, 그 고용 부분 인도하라, 이런 청구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원도에 있는 어떤 호텔 구분 소유자입니다. 여기 강원도는 실제 사례는 강원도가 아니에요. 다른 곳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구분 소유자 약 250명 정도 되는 분양형 호텔인데요. 즉 호텔이 구분 소유 관계로 이렇게 분양된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호텔 운영사가 약정 수익을 주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약 100명 정도가 운영사와의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복수로 영업신고를 해서 호텔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사가 프런트 및 린넨실, 로비 등 고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즉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고용 부분에 대한 린넨실이나 로비, 프론트 이런 고용 부분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쟁점화돼서 실제 소송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자, 분양형 호텔이기 때문에 이 분양형 호텔은 두 가지 법 적용을 받아요. 하나는 집합금법과, 한편 이런 분양형 호텔은 숙박업을 해야 되잖아요.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다. 숙박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숙박업이라 하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이 호텔이잖아요. 이렇게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호텔, 모텔, 여관 다 숙박업이죠. 하지만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호텔, 분양형 호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는요, 숙박업을 세분화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숙박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인데요, 여기에는 취사시설이 없어요. 요게 바로 호텔이죠. 분양 호텔 같은 경우 보면은 안에 취사시설이 없잖아요. 그냥 커피포트 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취사할 수 있게끔 안 만들어 놨죠.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일반 숙박업이고요. 자, 생활 숙박업 시설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레지던스라고 하죠. 이건 뭐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취사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레지던스, 보통 콘도 레지던스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취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지던스에서 장기 임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만 이렇게 레지던스에서 장기 임대하려면, 뭐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돼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